여기 두 농장이 있습니다. A 농장과 B 농장. 둘 다 모돈 500두 규모의 일관 농장입니다. 같은 시기에 돼지를 키우고 같은 시장에서 돼지를 판매합니다. 그런데 두 농장의 생산성과 비용 구조를 경제적 성과로 바꿔보면 1년에 약 5억 원의 차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농장 규모도 같은데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혹시 시장이 달랐던 걸까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두 농장의 시장 조건을 똑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2026년을 기준으로 돈가는 킬로그램당 약 5,800원, 사료 단가는 약 700원, 환율은 달러당 약 1,450원으로 가정했습니다. A 농장도 같은 가격의 사료를 사고 B 농장도 같은 시장에서 돼지를 팝니다. 그러니까 이번 비교에서 돈가도 사료 가격도 환율도 두 농장의 차이를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랐을까요? 농장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농장의 생산성에는 작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A 농장의 MSY는 20두, B 농장은 23두, A 농장의 FCR은 3.3, B 농장은 3.0입니다. 숫자만 보면 그렇게 큰 차이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MSY 3두, FCR 0.3. 그런데 농장의 규모가 커지면이 작은 숫자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먼저 MSY를 보겠습니다. 모돈 500두 농장에서 MSY가 3두 차이 난다면 단순히 계산해도 1년에 출하할 수 있는 돼지가 약 1,500두 달라집니다. 500두 곱하기 3두, 1,500두입니다. MSY가 1두 달라지는 것을 단순한 사육 성적의 차이로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출하할 돼지가 많아지면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커집니다. 그렇다면 5억 원의 차이는 결국 MSY 때문이었을까요? 아직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FCR입니다. A 농장은 3.3, B 농장은 3.0, 차이는 0.3입니다. FCR은 결국 돼지가 성장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료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같은 체중의 돼지를 출하하더라도 한 농장은 더 많은 사료가 필요하고 다른 농장은 더 적은 사료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돈 생산비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FCR 0.3은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MSY는 높고 FCR은 낮습니다. 그 두 효과를 더하면 5억 원이 되는 걸까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MSY가 올라가면 더 많은 돼지를 출하할 수 있습니다. 매출은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 돼지들이 공짜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료도 먹고 약품도 필요하고 분뇨 처리비를 비롯한 여러 생산비도 발생합니다. 반대로 FCR이 좋아지면 돼지 한 마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사료량이 줄면서 마리당 생산비는 낮아집니다. 즉, MSY의 효과와 FCR의 효과는 서로 떨어져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MSY가 몇 두 올랐느냐만도 아니고 FCR이 몇 포인트 낮아졌느냐만도 아닙니다. 그 변화들이 결국 농장에 얼마의 수익을 남겼느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깁니다. 이 차이는 도대체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돼지를 출하했습니다. 그 돼지는 몇 달 전 비육돈이었고 그전에는 육성돈, 자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모돈의 번식 성적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통장에 들어온 출하대금은 오늘 갑자기 만들어진 돈이 아닙니다. 오늘의 출하대금은 수개월 전 농장의 결과입니다. 그동안 질병이 발생했는지, 돼지가 얼마나 살아남았는지, 얼마나 빨리 성장했는지, 사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 그 결과가 몇 달 뒤 출하두수와 생산비가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성 지표는 각각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존율이 좋아지면 출하할 돼지가 많아집니다. FCR이 좋아지면 생산비가 낮아집니다. 질병이 줄어들면 회사뿐 아니라 증체 손실도 줄어듭니다. 출하일령이 짧아지면 돈사의 회전과 자금의 회전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월별 생산이 안정되면 매출과 현금 흐름의 변동성도 줄어듭니다. 결국 이 숫자들은 하나의 방향으로 모입니다. 농장의 수익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생산성을 관리해야 하나? 사료값이 내려가면 수익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사료값이 내려가면 분명 좋은 일입니다. 생산비가 줄고 농장의 수익성도 좋아집니다.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료값이 내려가는 것은 우리 농장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같은 시장에 있는 다른 농장들도 비슷한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료값이 다시 오를 수도 있고 돈가가 내려갈 수도 있고 환율과 금리가 농장에 불리하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시황에서는 생산비가 다소 높은 농장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황이 어려워졌을 때입니다. 생산비가 낮고 생산성이 안정적인 농장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반면 생산비가 높은 농장은 같은 시장 충격에서도 수익성이 훨씬 빠르게 악화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쟁력은 다른 농장을 이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시장에서도 버틸 수 있는 농장을 만드는 것, 그리고 시장이 다시 좋아졌을 때 더 큰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체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좋은 시황은 모든 농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력은 어려운 시황에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직접 바꿔야 할까요? 농장에는 두 종류의 숫자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없는 숫자입니다. 돈가, 국제 곡물 가격, 환율, 금리.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일의 돈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숫자는 예측하고 대비할 수는 있지만 농장주가 직접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숫자들이 있습니다. MSY, FCR, 생존율, 출하일령, 생산비, 그리고 생산의 변동성. 이 숫자들은 농장의 관리와 의사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통제할 수 없는 시장을 계속 맞추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농장의 숫자를 하나씩 개선하는 것일까요? 사로다가 생산성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MSY를 높이고 FCR을 낮추기만 하면 좋은 경영일까요? 아닙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기 시설을 바꿀 수도 있고
자동화 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고 사양관리 프로그램이나 질병관리에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3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 투자가 만들어낸 추가 수익이 1억 원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사육 성적은 좋아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좋은 투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이 개선되고 그 결과 생산비가 낮아지고 지속적으로 더 큰 수익이 만들어진다면 그 투자는 경영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산성 숫자만 봐서는 안 됩니다.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그 결과 무엇이 개선됐는지, 얼마의 추가 수익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투자금을 몇 년 안에 회수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바로 ROI, 투자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산성은 목표가 아닙니다. 수익성을 만드는 수단입니다. MSY 23도 자체가 농장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FCR 3.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숫자를 통해 농장이 더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 때 비로소 생산성 개선이 경영 성과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육 성적을 보는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MSY가 1도 올라갔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출하도 수가 얼마나 늘었고 매출 기회가 얼마나 커졌는가, FCR이 0.1 좋아졌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돼지 한 마리를 생산하는 비용이 얼마나 낮아졌는가, 회사율이 줄었다면 몇 두를 더 출하했고 출하 일령이 짧아졌다면 돈사의 회전과 현금 흐름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만들기 위해 얼마를 투자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MSY는 매출과 연결하고 FCR은 생산비와 연결하고 생존율은 출하량과 연결하고 출하일령은 회전율과 연결하고 투자는 ROI와 연결합니다. 생산성의 언어를 수익성의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사육 성적은 단순한 성적표가 아니라 농장주의 의사결정을 위한 경영 숫자가 됩니다. 잘 키우는 것과 잘 경영하는 것은 분리된 일이 아닙니다. 잘 키운 결과를 돈으로 해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농장을 경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돈가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사료 가격도, 환율도,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농장 경영의 목표가 좋은 시황을 맞추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좋지 않은 시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농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시황이 왔을 때 그 기회를 더 큰 성과로 만들 수 있는 농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장은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장의 숫자는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생산성은 목표가 아닙니다. 수익성을 만드는 수단입니다. 수익성을 시장에 맡기지 마십시오. 통제할 수 있는 숫자로 더 큰 성과를 만들어갑니다.